(2000년에서 2007년) 사이 제가 중기라고 부르는 시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함께 살펴보기로 하시죠.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에 그 중요한 사건은요. 1999년에 그 제외동포법이 중국 동포와 구소련 동포를 이제 그 제외동포의 그 정의에서 배제하자 2001년 초에 3명의 중국 동포가 헌법 소원을 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2001년 말에 헌법재판소에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헌법 불일치하다라는, 그러니까 즉 차별이다. 그러므로 2003년 말까지 제외동포법의 그 정의를 고치라라고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2002년 12월에 취업관리제라는 게 살짝 나오고요. 2003년 말까지 이제 고치라고 했지만 한 석 달 지나서 2004년 3월에 제외동포법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그 얘기했던 2조 2항의 그 정의 부분이 좀 바뀌어서 중국 동포와 구소련 동포도 제외동포의 그 범주에 이제 포함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007년이 되면 방문 취업제도 시행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헌법 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2001년 11월에 나왔는데요. 헌법 불일치하다라는 판정, 즉 제외동포의 정의에서 특정 집단을 제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위배가 된다, 즉 차별이다라고 이제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2003년 12월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일단 그거에 대한 잠정적인 조처의 하나로 2002년 말에 취업관리제가 먼저 시행하게 돼요. 취업관리제는 기본적으로 중국 동포가 방문 동거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2년간 취업을 할 수 있는 제도였어요. 처음에는 특정 서비스업에서 이제 일하게 했고요. 그래서 중국 동포 여성분들이 특히 이제 가사 근로자라든지 뭐 간병인으로 뭐 일하시게 되고 또는 음식점에서 일하시게 돼요. 이제 2004년 정도 되면 건설업에서도 이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6년쯤 되면 제조업에서 일하건 건설업에서 일하건 서비스업에서 일하건 업종 간의 이제 이동도 허용이 돼요. 그리고 이제 2004년 3월이 되면 제외동포법이 이제 정말로 일부 개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2조의 2항에 원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라는 그 말 뒤에 가로를 넣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라는 이제 어귀가 들어가요. 그러므로 중국과 구소련 동포가 포함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법 자체는 개정돼서 중국과 구소련 동포도 제외동포 F4라고 얘기하는데 그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2003년 12월에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을 바꾸어서 불체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제외동포 자격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단순 노무에 종사하지 않겠다라는 그 소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불법 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표적으로 중국이라든지 구소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또는 구소련에서 오는 분들은 단순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동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단순 노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제외동포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역시 내국인과의 단순 노무에서의 일자리 충돌을 걱정해서 제외동포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드디어 2007년이 되면 3월에 방문 취업제가 실시돼요. 그러면 방문 취업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간 중국 동포는 친척이 초청을 해주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연령 제한이 있어서 55세 이상, 60세 이상, 다시 55세 이상, 2002년 되면 45세 이상 이랬었죠. 하지만 친척이 없는 사람들은 한국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방문 취업제는 한국에 친척이 없는 사람, 즉 우리는 무연고 동포라고 불러요. 무연고 동포까지도 한국을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한번 들어오시면 3년 동안, 물론 이거는 이제 연장해서 4년 10개월까지 계실 수 있었는데 복수 비자를 줘서 3년 또는 4년 10개월 그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중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기존의 취업 관리제는 19개, 19개 업종에서만 취업이 가능했는데 방문 취업제로 32개 단순 노무 업종에서 취업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면 무연고 동포들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어떤 쿼터를 정해놓고 그 쿼터 내에서 추첨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한국어 시험도 2011년 이후에는 이제 취소가 돼요. 왜 취소가 됐냐면 지방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가 중국은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 시험을 어떤 고등학교에서 치른다 그러면 2, 3일 전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 시험 보는 고등학교 근처에서 숙박하면서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숙박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너무 크게 들었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이유지만 저희의 해석 또는 많은 사람들의 해석은 중국 교포들은 한국어 시험에 몇 점 이상이라는 그 최소 기준을 거의 다 넘기셨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계셨지만 중국의 정책이 여러 소수민족들이 자기네 언어를 유지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므로 조선족 학교가 있었어요. 또 조선족 학교에 다닌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한국어 시험이 별로 큰 문제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한국어 시험 60점 이상 또는 70점 이상 대부분이 이걸 넘겼기 때문에 그걸로 이 사람들을 가를 수 있는 변별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없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지도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대한민국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바로 위에 북한이 있고 그다음에 랴오닝성 그다음에 이런 성들 헤이룽장성 이렇게 성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랴오닝성과 지린성은 북한 바로 위에 있는데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으면 바로 건너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말부터 평안도라든지 함경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건너갔죠. 일제시대에 남쪽에 있던 경상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충청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갔던 분들은 당시 조선인들이 좀 덜 있는, 그러니까 좀 자리가 있는 장소가 헤이룽장성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쪽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헤이룽장성이고 그러니까 랴오닝성이라든지 지린성에는 주로 친척들이 북한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국을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문 취업제가 실시되니까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열린 거죠. 지금 이 사진은 현지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본다 하니까 방문 취업제 바로 다음에 2008년 9월에 길림신문에 실린 사진인데요. 얼마나 많은 중국 동포들이 이제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연변이라면 거기에도 여러 군데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시험을 봤다 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문 취업제의 의의는 그동안 중국이라든지 구소련 동포한테 자유왕래가 가능했고 취업 활동의 범위를 확대했다라는 데에서 이제 의의가 있는 거죠. 물론 총 그 쿼터의 규모를 30만 3천 명 그 내에서 사증을 발급한다라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30만 3천 명 선에서는 그 정도의 사람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로서 자유왕래가 가능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1989년에 들어왔어요. 또는 90년에 들어왔다고 쳐요. 2007년
까지 약 몇 년이에요? 90년에 들어오셨으면 17년이죠. 그럼 2살 때 애를 놔두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미 체류 기간이 지났으니까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애가 19살이 될 때까지 애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7년 또는 80년대 말에 들어왔으면 거의 20년을 가족하고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가족들이 막 다 해체가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났지요. 그래서 이분들의 자유왕래를 보장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이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취업이 예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업종으로 확대되었다라는 것도 방문 취업제의 의의이죠. 그리고 동남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 허가제와 비교할 때 방문 취업제는 여러 가지 더 나은 점들이 많았어요. 고용 허가제는 고용주가 이렇게 우리 공장에서 일해달라라고 하면 근무처 변경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방문 취업제는 자기가 자유롭게 그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 또 근무처 변경하는 게 자유로워요. 단지 이제 그 취업을 개시하거나 또는 근무처를 변경했을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6년 이후부터는 제조업, 건설업 또는 뭐 다른 업종 간의 이동이 그 업종 간을 이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라든지 미성년 자녀까지 같이 와서 이제 있을 수 있었죠. 물론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가지신 분은 일을 할 수 있고 배우자, 비자라든지 가족은 방문 동거 체류 자격이니까 취업은 허용되지 않지만 어쨌건 그래도 가족과 헤어지지 않고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거죠. 고용 허가제는 가족하고 함께 들어올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방문 취업제가 미친 영향은 방문 취업제 이전에는 해룡장 성에 있던 일부 동포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한국에 오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오려면 브로커한테 큰 돈을 주고 와야 했으니까 그 브로커 비용을 갚기 위해서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계속 체류 기간을 넘기고 오래 머물러야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왕래가 불가능해서 가족이 해체되고 또 가족을 못 만난다는 그런 정서적인 고통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이 계속되었는데 이런 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장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문 취업제 이후 합법적인 통로가 넓어졌고 무연고자도 유입이 이제 가능해지자 중국 동포 여성의 결혼 이민이 크게 감소했어요. 그래서 방문 취업제는 2007년 당시로는 중국 동포들이 굉장히 기뻐한 일이에요. 그래서 환영할 만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시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다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